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수경입니다. 수연입니다. 저는 예술모델협동조합의 이정민입니다. 네. 예술모델협동조합의 오밀비입니다. 네, 오늘은 아트모델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굴 공개를 이렇게 해드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라디오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술모델 협동조합의 대표님과 이사님 두 분과 함께 예술모델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술모델, 아트모델 협동조합이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트모델 협동조합,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1, 2회차에는 아트모델이란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는 네. 이제 예술모델 협동조합은 그런 각각의 모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법인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특징으로 모델분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지나 집단적 지지 그리고 소속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모델 당사자로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저희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다 보니 우리를 위한 회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네. 프리랜서 모델 당사자들끼리 여러 분들이 모이게 되어서 법인 기업으로 설립을 하게 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조합이 만들어진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혹시 문제의식이 있었을지. 저희가 또 아무래도 각각 에이전시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 보신 모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집단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각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또 일을 하다 보니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고 불편했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개선이 되기 어려웠던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회사가 있다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그리고 또 어쨌든 집단적인 소속감 또 상하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델들을 위한 모델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설립이 되게 되었어요. 네, 저희는 23년도에 법인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 과정이 있기 전에는 2022년도이죠. 저희가 연말에 어떻게 하다가 프리랜서 모델분들끼리 다 모이게 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위한 회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진행시켜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를 그렇죠. 네.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식적인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몇 군데 이제 이런 에이전시 형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일을 이제 하던 모델분들이 거기에 어떤 불합리한 어떤 일들을 겪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또 프리로도 활동을 하셨고 저 또한 이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실 또 이 일이 독립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서로 만날 일도 없고 서로 어떤 의지할 수도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연대가 필요했던 거죠, 저희한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네. 연말에 그 계기로 해서 이렇게 네. 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 만들어지실 때 어떤 분들이 이제 함께 또 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는 어떤 분들과 함께 만들어지셨나?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연말에 저희가 이제 그냥 가볍게 연말 파티 겸 네. 만나서 그냥 우리 좀 뭐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자 할 때 이제 지인들을 좀 이렇게 초대를 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밀비님도 계셨고 또 다른 몇몇 모델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협동조합을 한번 한 친구가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 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해서 약간 좀 그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모였던 친구들, 모델분들 안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진들을 좀 꾸리게 됐죠. 계기가. 네네네. 모델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신 게 난 이런 게 좀 많이 불만이었는데 이걸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볼 기회가 없었고 또 앞으로 지속하려고 하면 나 혼자서보다도 함께한 동료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아마 궁금해하신 만한 게 대체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결국엔 도달하게 된 것인가 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각각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일을 하셨을 때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부분에 나 혼자서는 목소리가 내기 어려웠다면 같이 했을 때는 또 이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망을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이전시라는 형태보다도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는 약간은 더 생소할 수 있는 개념 같은데 장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 혹시 이런 형태를 선택하신 이유들이 좀 궁금합니다. 또 어쨌든 저희는 상징성이란 부분도 좀 많이 필요했었고 그 설립을 할 당시나 지금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 단체가 이제 모델분들을 보호하기에 좀 더 적합하고 더 공신력 있는 단체로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그런 협동조합 형태로 일단 채택은 하였지만 꼭 저희가 이런 협동조합 형태를 고집하기보다도 결국은 이제 모델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핵심 메시지고 이 핵심 메시지를 지킬 수 있는 뭐 다른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언제든지 저희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존속이 될 수 있을지 이게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형태로, 운영하기 좋은 형태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협동조합이란 형태가 또 좋은 형태이긴 하지만 그만큼 관리를 하거나 유지하기조차도 누구에게나 또 어려운 그런 형태라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네. 뭘 하나 결정을 할 때에도 그냥 저희들끼리 사소하게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요. 뭐 네. 크게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사소하게는 정말 서류 작업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쏟느라고 혹시라도 저희가 좀 본질적인 거를 좀 덜 힘을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고는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이 가장 좋은 형태이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좋은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그거를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모델분들이 뭔가 좀 불합리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케이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많죠.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네.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좀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더 나아지는 방향성을 좀 이렇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예를 네. 들면은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특성상 노출이 있잖아요. 네네. 네, 노출이 있는데, 그런 노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법 촬영, 네. 뭐 이런 것들 케이스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에이전시에서 어떤 모델료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는 곳들이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곳마다의 어떤 뭐 모델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산서들을 원래 사실은 받는 게 맞거든요. 예, 내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제 그런 정산서를 주지 않는 곳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맞죠? 거의 대부분. 네, 대부분이 정산서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금액만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가 모델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속이는 경우 모르잖아, 정확하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 모델료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적게 받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수업을 갔는데 이제 참여하는 학생이 뭐 좀 추근덕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회사에 문의했을 때 그거는 모델이 알아서 하셔야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권장 사항이나 안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많은 부분들을 모델분들의 자율적인 부분에 맡기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업무를 할 때 좀 일관적이지가 않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왜 그렇게 하였는지 왜 이런 식으로 책임이 되물어진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뭐 모델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다양한 현장에서 적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도 있고 저희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협동조합에서 이제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유지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미처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거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델에게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공문 형태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환경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늘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까지 조금 체크를 더 해보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은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도? 네네.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이제 되게 춥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네이키드로 하다 보니까 수업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옷을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입다가 이제 오시는 게 난로가 있으니까 벗으시는데 그 난로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이제 모델은 추운 거죠. 네네. 반대로 이제 여름에는 또 에어컨 바람, 네. 그러니까 이런 온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는 이제 그 수업하는 장소의 어떤 그런 그 청결, 네. 청결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중에 어떤 이제 핸드폰 사용, 예,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거나 아니면 이제 네이키드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출입문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되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인데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네. 또 모델분이 이제 포즈를 하고 있는데 포즈 중에 이제 막 뭐 소리를 질러서 뭐 포즈를 바꿔달라거나 막 어떤 그런 예의가 없는 소리를 질러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무슨 있었어요. 소리를 질러요? 포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네, 되게 하여튼 뭐 여러 많은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공문화 하셔서 네. 또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화실 측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니까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모델분도 따로 얘기하실 필요 없이 좀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이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뭐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경영 그리고 지속적인 모델 활동인 것 같아요. 또 오래전부터 모델 활동이라는 것들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그때와 같지 않게 지금만의 또 새로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가자. 이게 되게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거든요. 물론 좋은 것들은 많이 있고 좋은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얼마나 오래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저희가 법인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숙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서 모델분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완성된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일자리를 공유하시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를 함께 지향하고 계신 것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아마 앞선 인터뷰에도 아마 좀 내용이 나갔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는 그 예술 모델이라는 이 직업이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직업인데도 약간 사회적 인지적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술 모델이 단순히 그냥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로서도 뭔가 이런 지향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이제 인정해주지가 현재 안 돼 있어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전문 직업적인 부분이나 예술인으로서 좀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노동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제적인 부분, 예, 그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네.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모델분들끼리 포즈 나눔 이런 시간도 네네네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일자리라고 하면은 또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제 나눔의 형태일 것 같은데, 더 비교적 선배이신 모델분들이 새로 시작하시는 신입분들이나 혹은 뭐 경력이 있더라도 더 다양한 것에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하는 모델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부분들은 이런 것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더 업무적인 능력치도 향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기회로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공동체적으로 잘 기능하는 한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극이나 무용이나 뮤지컬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또 패션 모델 같은 경우는 학과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전문적으로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예술 모델 저희 쪽에서는 어떤 그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지금 뭐 나눔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어요. 되게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교육적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개인 티칭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적인 교육을 하고 뭐 외부 강사분들을 초빙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로의 어떤 모델링들을 나눔을 하면서 각자 다른 몸에서 나오는 형태, 어떤 에너지, 어떤 그런 연출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서로 이제 나누고 있죠. 네. 그럼 또 새로운 기획을 해서 이제 공연 같은 것도 해서 좀 더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 부분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먼저 하면은 이제 교육에 대한 저희도 이제 작업을 하면 신인 모델 분이나 아니면 그 이제 경력 모델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다른 느낌이 들어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네, 없죠. 너무 다를 수밖에 음.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차이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앞으로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협동조합 초기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각자 다른 모델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에너지로 모델링을 하는지를 좀 이렇게 관찰하고 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업 현장마다의 그 작업 스타일이 다 달라요. 네. 네, 어떤 데는 막 뭐 5분짜리 5분 에곤 실레 같은 이런 드로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20초 하는 데도 있고, 뭐 또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작업 현장들의 작업 스타일들을 좀 익히는 것. 왜냐면 경력이 이제 오래된 모델분들은 그런 작업 현장들을 가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현장의 작업 스타일이라든가 분위기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인 모델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어떤 이런 소모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해서 거기에서 각자 그 작업 현장들의 스타일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모델링 법들도 한번 좀 해보고 교육을 체계를 좀 더 이제 잡아가고 있어요, 현재. 네. 의사결정을 하시는 구조나 뭐 주요 역할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 줄을 이루는 것이 아무래도 모델 수업에 배정을 하는 업무일 텐데요. 이거를 이제 이정민 조합장님과 제가 이렇게 대학과 화실 등등을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모델분들을 배정을 하는 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근데 그 배정하고 수업에 가는 이 업무 자체가 제일 코어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다양한 기획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뭐 공연이라든지 말씀하신 워크샵이라든지 혹은 뭐 기타 등등 소모임을 통한 어떤 배움의 기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분들의 역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또한 또 복지적인 부분들이 또 아마 말씀하신 그 성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예술인 권리 교육 관련해서 이따 말씀을 세세하게 드리긴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모델분들이 자기의 권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1년의 업무들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매월마다 정산서를 배부를 드리고 있어요. 모델분들이 일하시는 뭐 그런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정확한 금액을 지급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업무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정말 그냥 모델을 배정하고 모델링을 진행하고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도 좀 중심적인 일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소속 모델은 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남녀 모두 합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만 거의 한 36분 네, 정도 6분. 계시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입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아, 입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 저희 인스타 계정이나 이제 뭐 운영하고 있는 뭐 SNS들에 그러니까 홍보 글을 이렇게 포스터를 그러니까 지원 양식을 그러니까 지원서를 이렇게 올려요. 예, 공지사항을 올리면 예, 저희가 이력서를 1차 받고 괜찮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전화 미팅을 예, 2차로 합니다. 그러니까 2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차는 저희가 이제 바디 미팅을 운영진들하고 같이 해요. 예, 운영진 3인이 그 지원자분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해서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왜냐면 또 본인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할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딱 설명을 다 드려요. 그냥 설명을 드리고 바디 미팅을 일단 해요. 저희가 왜냐면 이제 저희 모델 같은 경우들은 네이키드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디 미팅을 먼저 해서 몸의 정렬이라든가 예, 몸에 타투가 또 너무 많으면 또 좀 이렇게 일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타투나 뭐 몸에 큰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를 1분 포즈로 시연을 이제 부탁을 드려요. 사전에 이제 미리 안내를 공지를 드려요. 이제 그건 하는 이유는 얼마나 이제 어느 정도 몸을 쓰실 수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안내를 저희가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이제 상호 이제 계약서를 맺고 그렇게 이제 저희 쪽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권익보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모델 권익보호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은 모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현장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하여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정말 일부러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맞아요. 일들이 네.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학교나 화실 측에서도 많이 원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 막막했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또 어떤 환경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모델분들이 그럴 일은 사실 거의 빈도상 없긴 했었지만 수업 현장에 가서 어떤 피해를 겪었다. 피해라고 하면은 어떤 좀 언어적인 성희롱이라든지 혹은 좀 너무 강압적으로 언어적인 폭력을 이렇게 뭐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제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식의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어쨌든 거의 사실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산업재, 작은 산업재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현장에는. 왜냐면 모델분은 혼자 그곳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경우에 좀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모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런 거를 좀 들어주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그게 또 모델분들의 그런
이런 피해적인 부분을 많이 덜어드리는 거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좀 많이 풀리긴 하더라. 왜냐면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창구 자체가 없었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2차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에 개입을 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혹시라도 저희의 선을 좀 너무 넘어간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요. 감사하게도 좀 저희랑 이제 파트너십처럼 해서 저희 좀 이런 자문들도 좀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드려서 이제 유료 상담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드린다든지 혹은 뭐 다른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른 뭐 복지재단이나 기타 등등의 좀 단체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이 모델분들 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 소속감에 대한 그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함께 뭔가 그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네, 좀 네, 없으셨던 그렇죠. 것 같은 생각이 좀 없었죠. 들어요. 근데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좀 소속감도 되게 생기시고 그리고 저희도 화실 측에서도 되게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모델 쪽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운영진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아니 진짜 그 저희 그러니까 울타리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 스스로가 만든 안전한 네. 울타리가 생겨서 정말 든든해 하거든요. 예, 그게 왜냐면은 저희는 정말 기댈 곳이 없었어요, 사실. 예, 기존의 에이전시들이 그런 역할들을 못했고 네.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일단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네. 하자고 해서 너무 든든했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이제 화실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델 수업을 많이 했는데, 모델 섭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아름아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델과의 1대1 친분을 통해서 그 모델을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델이 알고 있는 다른 모델을 소개해 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섭외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계속 비슷한 모델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가 에이전시 형태로 되어 있는 곳들을 조금씩 알게 돼서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섭외하게 되고 또 다른 에이전시와 연결돼서 또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실 측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는 모델 풀이 다양한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뢰 관계 이제 뭐 약속을 펑크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늦는다거나 혹은 뭐 변수가 생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저희도 비용을 받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협업과 외부 연계하시는 게 좀 궁금한데 화실과 작가, 뭐 기관 등 이제 외부와는 어떤 방식으로 좀 협업을 하실까요? 되게 다양한 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현재.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이제 저희를 좀 믿고 맡겨주시는 작가님이나 화실이나 어떤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알고 있던 이제 뭐 작가님, 사진 작가님하고의 그런 콜라보 작업들을 이제 개인이 하다가 이제 저희 또 모델분들하고 나눔을 같이 하면 더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존의 어떤 이런 크로키를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한국에 이제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운영하시는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나 뭐 협회장님들이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전시 겸 공개 크로키를 하려고 하는데 좀 요거를 좀 맡아서 진행해 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뭐 광주, 수원, 뭐 얼마 전에는 인사동에서도 이제 공개 크로키를 했고요. 뭐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행사긴 하지만 이제 요런 행사면서 또 프로젝트들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갤러리 관장님하고 또 연계가 돼서 갤러리 측에서 개인전을 하실 때 저희가 일부 이제 퍼포먼스를 기획을 해가지고 갤러리와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가장 협동조합에서 컸던 행사는 이제 작년에 네. 그 저희가 1주년 맞죠? 네,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자체 네네. 기획 공연을 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모델분들이랑 이제 해가지고 그 퍼포먼스 공연을 열었고 그때 많은 작가님들이랑 또 학생분들이 네. 와주셔가지고 이제 크로키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네. 인체에 대해서 한번 또 감상도 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를 가졌었죠. 네. 그런 외부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대부분 그랬었지만 또 최근에는 저희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외부의 다른 작가님들을 모시는 식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네.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호 소통하면서 다양한 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반응들이 되게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뜨거운 반응. 뜨거웠죠. 네. 네, 일단은 만경창파 이제 작년에 5월에 했던 게 이제 만경창파라는 기획이었고 거기에 이제 이 밀비 이사님도 거기에 출연을 하셨고 저도 이제 출연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되게 좋아하셨어요. 상당히 네.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소규모로 뭐 갤러리 측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했는데 뭐랄까 좀 더 이제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존의 뭐 공개 크로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했었긴 했었는데 저희 이쪽에서 좀 더 다양한 연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해서 되게 막 반응을 많이 주시고 지금도 계속 그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음. 있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어떤 점이 좀 어려우신지. 사실 조율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화실이나 뭐 그렇죠. 학교와 모델을 조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모델을 대변한다고도 하지만 사실 이쪽에서 네, 그렇죠. 요구하는 것들이 또 있고 맞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다중 역할, 다중 관계가 진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운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냥 일반 모델로서 활동을 하는 그냥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충돌하는 부분을 이제 저 혼자서는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저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해야 하는 의무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 좀 조율해서 내가 괜찮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결국엔 또 저희가 모델분들이 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각자만의 개성들도 다양하시고 또 입장들도 워낙 다양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좀 모으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효율로 최소한의 어떤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제 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그냥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또 그냥 유독 어려워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모델분들에게 이입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그 모델분들의 입장을 너무 잘 알겠고 뭐 하나로도 사실 더 해주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또 혹은 뭐 규정상 그렇게 해드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같아요. 같은 필드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고 친구들이니까 약간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제 개인의 이정민과 또 저는 또 조합장이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이정민 모델과 또 운영진으로서 또 뭐 맡은 부서의 역할이 있고 또 어떤 조합장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역할들 사이에서 오는 사실 힘듦도 있기도 한데 운영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그거는 이제 잠을 좀 줄이면 됩니다. 저희가 잠을 좀 줄이고 사실 많이 그래서 못 쉬었어요. 그래서 많이 네. 힘들었는데 그보다 힘든 게 사실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소통. 맞아요. 맞아. 이게 이제 사람이라면 결국은 거래처
네. 네. 있는 뭐 작가님들이나 뭐 대학직 관계자들 혹은 또 저희 모델 분들 그 사이에서의 우리가 조율해야 되는 것들. 그게 너무 어. 크죠. 너무 근데 이거를 또 저희 모델분들도 개성들이 더 강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작업자분들 또한 또 이게 또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조율들, 소통하는 게 네.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이 많은 것보다. 네. 예술 모델이라는 직업이 갖는 어떤 사회적 인식의 문제나 편견도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죠. 많죠. 또 알게 모르게 그것이 주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미 깔고 보이지 않는 문제로 좀 작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대놓고 이제 이게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사실은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또 이제 다양한 현장들이나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예술 모델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누드 모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언어에서 오는 편견들, 네. 막 네.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이게 남성 모델이냐 여성 모델이냐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작업자분들이 살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아트 모델이 그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아트 모델이란 네. 직업 자체를. 네, 그렇죠. 또 이 직업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사실 누드 모델이라는 표현도 일부 저희가 하는 일들에 비춰서 보면은 일부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뭐라고 마땅히 부를 만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딱 보이는 부분이 1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누드 상태이기 때문에 저 누드 모델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해진 건데 한국 직업사전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술 모델이라고 직업명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 예술 모델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 자체도 모르시기도 하고 또 뭐 예술 모델이든 누드 모델이든 어쨌든 저희에 대한 직업이라는 걸 아셨다 하더라도 이 직업이 왜 필요한지 어느 부분에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시거나 혹은 되게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알기만 하시더라도 그 다음은 각자의 그냥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말을 보태고 싶은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느꼈던 거는 모델도 모델 스스로가 그 자부심을 갖고 이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모델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다 오픈을 했거든요. 예, 다 오픈을 해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오픈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당시에 생각은 그랬냐면 이걸 일단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야지 이게 누군가는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겠다. 네.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SNS나 그 당시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일부러 했어요, 더.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누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누드로 하더라도 어떤 장르의 뭐 예를 들면 조속가 수업도 할 수도 있고 크로키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유화 작업도 하고 코스튬도 하고 또는 저희가 퍼포먼스도 하고 뭐 영상 촬영도 하고 이런 다양한 장르들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계속 알려야 되겠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더 우리가 전문이 돼야 되겠다. 네. 왜냐면 우리가 더 전문적인 어떤 프로페셔널한 모델이 돼야지 더 사회적으로나 혹은 더 뭔가 바라보는 지점도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예, 예.
뭐 모델분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뭐 저희처럼 오픈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각자만의 이유로 이게 뭐 꼭 숨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신데 음. 어쨌든 간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상황이 예시로 내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직업에 대해서 혹시라도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느낀다거나 이게 떳떳하지 않다고 느껴서 힘들어 하시는 모델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마주치는 그 상황 자체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드러나게끔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 쑥스러워가 있다라는 게 너무 드러나게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모델로서 내가 직업인으로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거는 부끄럽고 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어색한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거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네. 그 임원이라는 그 종합적인 입장에서 신인 모델 분들께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아니면 또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이나 그 외의 것들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신인 모델 분들한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제가 이제 모델 활동을 이제 17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 마음가짐,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너무 느끼는데 이게 뭐냐면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에요. 정말로. 이게 그냥 몸이 좋다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어떤 몸에 대한 컨트롤이나 감정적인 연기라든가 네. 혹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약간 센스 같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섬세한 그 직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남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되게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신인 모델분들을 받아보면 그냥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음. 예, 그런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니까 어떤 자료들을 좀 더 찾아보고 하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왔으면 좋겠고 저희 쪽에서는 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또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맨땅에 헤딩 하듯이 뭔가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활동했던 저희들이 갖고 있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배경에서 아마 활동을 하시게 되면 더 아마 마인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고해지실 것 같아요. 또 몰입이나 예. 저는 자기 객관화, 몰입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자기 내면에 빠지기도 쉬운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떤 모든 혼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을 해내고 이 일을 더 즐겁게 또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 객관화라는 부분이 좀 많이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내가 오늘 할 일은 어떤 것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혹은 이 현장을 떠나서는 오늘 내가 아쉬웠고 오늘 내가 좋았던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들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자기가 검토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검증해볼 수가 있어야지 더 나은 다음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객관적으로 나는 이런 게 단점이야 이렇게 단점만 지적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가진 장점이 정말 내가 진짜 느꼈을 때 나를 쑥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솔직히 자기가 자기의 좋은 점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아 내가 너무 날 좀 좋게 생각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네. 내 장점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요. 또 몰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세팅되어 있는 무대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도 사람들의 몰입을 끌어내야만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냥 현장 자체만 보고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뭔가 포즈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 이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뻘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작업 자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나는 가운데서 포즈를 취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몰입까지 같이 끌어내려면 내가 먼저 몰입을 깊게 하고 정말 충분히 빠져서 포즈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몰입하는 과정에 초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수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하는 것이 예술 모델의 역할이고 그것도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기 객관화와 몰입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신입 모델 분들이 오신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신입들이 그걸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술 모델이 예술인으로 이제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뭐 조합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조합이 생긴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모델분들의 삶이 얼마나 좀 나아졌는지 예전과 비교해서 좀 나아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수업들이 다양하게 좀 더 늘어났다, 다양한 곳에서 수업을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곳을 가더라도 이전에 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네. 서로를 대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 느낌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저는 좋았었고 제가 생각하는 모델분들이 좀 좋아하셨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산 금액이 투명하게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산서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한 게 확인이 되었고 좀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만큼 우리에게 좀 투명하게 열려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 중 맞아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서로가 좀 떨어져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뭔가 같이 이제 뭔가를 공유를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좋은 일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하면 또 거기 그러니까 연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응원해주고 같이 그 뭐 전시 같은 걸 하면 뭐 전시도 보러 가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네.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약간 뭐 그런 거에 또 뭐 이렇게 저희끼리 같이 얘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 모델들끼리 만나서 네.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단 연대가 생겨서 일단 든든한 거 이제 되게 긴 시간 동안 또 네네. 인터뷰 응해주셨는데요. 마무리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 뭐 협동조합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혹은 소속 모델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마무리로 두 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음을 전달하려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한데 네. 저희 협동조합 모델분들께 아니, 한마디 뭐, 해주시죠. 이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되게 얼굴이 되게 빨개졌어. 이게 그 모델분들에 대한 저희의 짝사랑 네. 뭐 같이 하는 상호적인 짝사랑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저희 모델분들 많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각자마다의 좋은 점들도 저희가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있고 더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9시까지요. 네. 저는 이제 지구별 여행자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지구별 친구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께도 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예술 모델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예술 모델 협동조합 활동들에도 또 응원과 지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3부 아트모델 인터뷰 대장정 3부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또 멋진 네, 활동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과 함께 인터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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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